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입학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업무 절차, 처리 주체, 처리 내용, 처리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전형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배정 학교별로 파일을 일괄 업로드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건강기록부, 진로지도 동의 여부, 마감 및 사전 일괄 승인에서 진로지도 동의 여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일괄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매너는 입학, 진학관리, 사전 일괄 승인에서 이 부분 승인을 선택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속교, 중학교 졸업일자하고, 그리고 담당자는 나이스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자동으로 담당자로 지정되며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같이 전송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은 반편성 업무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정보 기준연도 학기관리에서 교무학년도를 2023년도 2학기로, 수업학년도는 2023년도 1학기로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설정 메뉴는 학교 관한 관리자가 어, 또는 이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2023년도에 개설된 학년 반 또는 특사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관련 학과를, 그리고 관련 반을 등록을 해 주셨을 겁니다. 대부분 2023년 9월경에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이스에서 바로 확인을 해 드릴 텐데요. 입학관리, 입학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전형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일괄 업로드 해 주시고요. 학교장 전형 학교에서는 배정 결과를 받아서, 이 부분은 이제 고교 입학 시스템이라고 해서 2023학년도부터 개정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담당자가 합격자 대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메뉴는 고교 입학 시스템, 이 부분은 이제 업무 포탈로 직접 접속을 하셔서 상단의 메뉴에서 접속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해당 사이트에 하단에 각주로 안내 드렸습니다. 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입학 전형, 합격 사정 관리, 입학 대상자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나이스에 방금 말씀드린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일괄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최종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전송받았으면 진학학교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입학 진학관리, 진학학교 확인해서 반번호, 성명 또는 오류 내용 같은 걸 확인해서 이상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실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중학교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의 인원수가 정확하게 맞게 중학교에서 자료가 넘어오는지 확인하고 입학관리, 학적 일과를 생성해서 학적을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소속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한 영학년으로 학적을 생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학적,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메뉴에서 입학생에 대해서 실제 1학년으로 진급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일정은 음, 관할 교육지원청별로 공문이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월 초 중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학교 학생 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 앞서 말씀드린 입학 메뉴에 입학 관리에 입학 대상자 관리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세대 나이스로 들어오면서 어, 3세대 나이스와 약간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인터페이스는 동일한데요. 요 탭이 3세대 나이스에서는 네 가지였었습니다. 재학생 탭, 졸업생 탭, 기타 검정 고시, 기타 지적 입력이었었는데 이 탭을 세 개로 줄이면서 기타 검정 고시와 지적 입력을 한 탭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는 3세대 나이스와 크게 다르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나이스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물론 새롭게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이 처음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 연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전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전형은 실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소속 학교에 배정 학생들을 일괄 업로드 해주는 작업을 거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교에서는 교육감 전형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입학 대상자 관리 오셔서 조회를 하시면 물론 이제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되고요. 현재 나이스 실서버에 접속해 보니 도교육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입학 예정 학년도 2024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가끔 질문하시는데 교무 학년도 수업 학기를 설정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2024년도로 변경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우리 대입 전형 학년도 기간 설정하는 것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학년도를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은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신 학교부터 전후 상태를 모두 전체 기본 디폴트 값으로 두시고요. 조회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속교에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배정을 업로드를 해줬기 때문에 소속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목록으로 쭉 올라올 겁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동명이인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동명이인이 잘못 배정되어 학교에서 잘못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출신 학교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배정되는 학생들이 실제 출신 학교하고 일치되는지 학생 이름은 동일한데 출신 학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어, 전체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전송 요청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교육감전형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등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배정을 했는데 해당 학생이 거주 지정으로 입학 전 전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거주 지정으로. 그럴 때는 해당 학생을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가 안 되는 경우는 본교 확인을 비대상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중학교에서 받아온 전송된
건강기록부, 그리고 학부모 서비스 신청 여부, 그리고 기본 인적사항에 사진을 제외한 정보들이 어, 전송되어 오는데요. 이 부분들을 학생부로 만들기 전에 해당 학생을 다 삭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또 개별적으로 추가할 경우는 검정고시 학생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특수학생들은 일반고로 입학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또는 보호자의 바람으로 인해 거주 지역 일반고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대부분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요 기타에서 아니면 특수학생들은 실제 진학학교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개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검정고시 학생들이나 그리고 어, 기타 뭐 해외 한국학교인데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그리고 학력 인정 학교인데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실제 학교 그런 데서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입학으로 해서 직접 교육해서 해외에서 정규학교 이수 수료 교육해서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는 역시 하위 학교급의 중학교 나이스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도 검정고시를 이용한 그 항목을 통해서 직접 입력이 아닌 검정고시 항목을 통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교육감 전형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상학생 일괄 배정해주며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학교장 전형은 개별 추가 일괄처를 이용해서 입학대상자를 직접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탭,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현재 출신 중학교의 졸업 처리와 상관없이 당양도 중학교 3학년이면 재학생으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졸업생 탭은 실제 올해 졸업생이 아닌 말 그대로 재수 삼수한 학생들이 다시 입학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교육감 전형인 지역도 개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배정하는 경우는 현재 재학생에 한해서, 현재 3학년에 한해서만 해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졸업생 탭에서 개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검정고시 직접 입력 탭은 3세대와 다르게 이 탭이 분리됐던 것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특례 입학 대상자, 이 외국 학교는 이 경우는 검정고시 개념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출신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스 미사용 학력인정 대안학교, 그리고 한국학생 이 부분 두 경우 다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는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직접 입력을 선택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순간 출신 중학교하고 이 졸업 연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선택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본교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교 확인이 기본적으로 대상이어야지, 그죠?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대상으로 선택하여 저장하면 이제 학점이 생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학교로 자료 전송 요청할 때 당연히 본교 대상인 학생들에 한해서만 자료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대상 비대상인지 또는 미확인인지 이 부분을 상태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소속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당연히 대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는데요. 본교 확인 일괄 선택을 해서 대상에서 요거 선택하시고 본교 확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선택하면 일괄로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런 옵션 값이 있으니까요.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전송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 전송 요청은 실제 하위학교급의 출신 중학교로 본교 확인 항목의 대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상태가 요 부분이죠. 전수 상태 항목이 미전송인 학생에 대해서 출신 학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건강기록부, 사진을 기한 학생정보, 앞서 말씀드린 기본 이력사항, 그리고 진로 자료 등을 학부모 서비스 정보 등을 신청 여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기능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인 학생들 대상으로 본교학인 대상인 학생들 대상으로 해당 학생들의 자료를 사회학교로부터 받아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동명이인으로 잘못된 경우나 아니면 입학 전 전입해서 본교에 배정됐지만은 타 학교로 가는 경우, 그때는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삭제 항목에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요 부분이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로 업로드한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직접 개별 추가로 등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활성화 옵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체크박스가 없습니다. 그때는 비대상으로, 요거 대상을 비대상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삭제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판단하셔서 비대상으로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하이학교에서, 출신중학교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즉, 대상인 학생인데 비대상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전송 요청하시면 자료가 출신중학교에서 다시 음, 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장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고교 입학 시스템, 이 업무 포탈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또는 앞서 말씀드린 요 해당 메뉴, 여기서 직접 접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 고교 입학 시스템에 접속해서, 물론 이제 권한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 해당 메뉴가 입학 전형에 합격 사정 관리에 순서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1, 2, 3, 4. 요거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학과,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학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비평준화 일반고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역 구분이 있습니다. 맞게 학교 유형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비평준화라는 겁니다. 학교장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 뭐 졸업생 이 부분은 이제 구분해서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고에서는 학과가 없죠. 일반 학과라고 이제 7차 일반에서 일반 학과로 변경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학년 이력이 학교 정보에는 학과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는 거 없이 그냥 재학생 학교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학교장 전형의 경우 입학대상자를 고등학교에서 직접 등록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한 땀 한 땀 개별 추가를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신 중학교의 어떤 학교 코드 번호가 10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확인하는 게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입학 시스템을 통해서 합격자를 다운로드 받아서 일괄 업로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앞서 합격자 사정 다운로드를 했으면은 그 해당 파일을 주로 이제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CSV도 가능하긴 한데요. 자, 다운받은 파일을 교육감 전형하고는 다르게 바로 전송 요청이 하는 게 아니라 일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학생들을 배정된 학생이나 아니면 소속교에 합격한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지 출신 중학교에 가서 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감전형학교에서는 도급심 차원에서 해당 학생들을 배정 결과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로 업로드한 결과를 가지고 전송 요청을 이런 그 기능을 이용해서 받아오는 거고요. 학교장 전형은 그런 작업을 도급층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 전형 지정 학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고교 입학 시스템에서 학교자를 다운받아서 이 부분에서 일괄 추가를 개별 추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교육감정처럼 그런 특이한 경우만 그러니까 졸업생인데 다시 본교로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또는 뭐 학력인정학교, 또는 뭐 한국학교, 제외 한국학교 같은 아주 그리고 특수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추가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개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 추가를 클릭하시면 파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육감 전형하고 다르게는. 그래서 요 입학 담당자 정보 접속하신 그 담당 선생님 성함 써주시고요. 연락처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학교에서 진학학교 확인, 앞서 말씀드린 그 표에서 진학학교 확인해서 목록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해당 정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죠. 또 고등학교에서는 또 해당 목록에서 또 마우스를 올리면 또 중학교에서 앞서 입력하신 그 사전 승인 해당 메뉴 있었죠. 거기서 입력한 정보가 서로 말풍선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조회하시고 재학생 탭에서 그리고 일괄 추가를 통해서 팝업창을 띄우고 일괄 추가창을 띄워서 나타나게 해서 입학 담당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중학교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직접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입학 대상자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앞서 이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은 학교지 다운로드 파일을 찾아보기를 통해서 업로드 시킵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3세대에서는 여기 목록 조회, 목록 삭제가 있는데 요 기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냥 조회 삭제인데 기본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작업 실행하면 요 부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요 순서대로 조회를 해서, 하이하크급에서, 작업 실행을 하게 되면 하이하크급에서 어떤 상황을, 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작업 실행을 하는 순간, 요 해당, 엑셀 파일에 있는 소속교, 요 출신 학교 코드 있죠? 요 해당 출신교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 학생의 정보를 보내서 실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확인이라고 이제 나타나는 것은 실제 해당 출신 중학교로 가서 이 학생이 존재하네라고 해서 다시 여기다가 확인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존재라는 것은 자료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뜻이죠. 아니면 뭐 네트워크 전송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불안해서 정보가 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개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추가하고 그럼 이제 이쪽에 학생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교육과정에 수강생 편성하는 거 동일합니다. 요 목록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비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합니다. 이 저장하는 게 여기 메시지가 떴죠. 저장 시 입학생으로 추가되며 출신 학교 자료를 요청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떤 의미냐면은 이 저장하면은 마치 교육감 전형에서 요 전송 요청하는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요 전송 요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전형은 별도로 해당 이 목록에서 전송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괄 추가를 통해서 전송료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해당 학생들을 추가해서 이쪽에 추가해서 저장하는 순간 전송 요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6번에 그 해당 학생들이 일반 학과인지 아니면 특성학과 설치된 그 구종합고 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계열 학교고는 이 부분이죠. 그죠? 학과를 정확히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성학과 있는 학교는 보통과하고 일반 학과하고 있는 경우는 특수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학과별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할 파일을 학과별 또는 소단에 나눠 각각 업로드하는 게 편리한데 학과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과별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 형태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출신 학교 코드 10자리입니다. 10자리. 그리고 J로 시작하면 경기도권입니다. 그리고 성명, 그리고 방 코드는 여기 반명이 아니라 방 코드, 나이스에 등록된 방 코드입니다. 대부분 이제 두 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 학년. 이 3세대 기준으로는 학년은 굳이 안 써도 디폴트로 3학년, 2학년에 올라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3학년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그 고교 입학 시스템에서 받아올 때는 이게 학년이 없더라고요. 학년이 없는데 없어도 기본적으로 업로드 될 겁니다. 나이스 3학년으로 인식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 해당 메뉴에서 다운받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 추가창의 왼쪽 하단에 존재 위반 안에 아까 미존재가 하나 있었죠. 이 부분은 표신 학생은 해당 출신 학교에서 학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며 이 경우 오른쪽 박스로 자료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당 학생이 없으니까요. 그 확인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이미 이 학생이 해당 출신 중학교에 존재하는구나, 나이스상에서 존재하는구나를 작업 실행을 통해서 한번 거쳐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개별 추가를 가급적 이용해서 정확한 정보로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추가도 똑같이 이런 학교 코드 들어가는 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괄 추가 창에서 버튼의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역시 그 명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또 삭제해도 필요합니다. 삭제도 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록. 기타 등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유형인데요. 최초 6월 20일 날 개통한 거가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능 개선이 됐습니다. 어, 6월 20일 날 개통할 때는 굳이 이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는데요. 자, 여기서 원래 직접 입력하고 검정고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직접 입력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입력은 기본적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출신 학교하고 졸업일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신 학교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때 직접 입력이 필요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유형이죠. 그러니까 출신 중학교가 필요한 경우. 학력 인정 학교인데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제외 한국 학교인데 또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 중학교급에 해당되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면 출신 학교면 졸업일지를 쓰셔야 돼요.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셔갖고. 그런데 직접 입력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입력하신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검정고시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특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출신 중학교하고 졸업일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검정고시 합격생에 입학을 했다라는 경우, 또 해당 학생들은 나중에 나이스 또 일반 학년제 연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학생들은 또 출신 중학교의 학적 사항에 졸업 연원을 쓰게 돼 있는데 실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일을 또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 좀 고려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신입생 등록은 입학 시스템에서만 가능하고요. 그죠? 별도로 일괄 파일을 만들어서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당 학교에 배정된 앞서 말씀드린 특수학생, 이전학년 졸업생은 개별 추가해서 전송 요청을 합니다. 이전학년 졸업생은 졸업생 탭에서,
근데 특성학생은 재학생 탭에서, 재학생이라고 하면은 재학생 탭에서 개별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전형 지역이더라도, 정보가 잘못됐다든지, 이거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쿄청 차원에서 일괄 입력하셨기 때문에 삭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비대상으로 한 공개 확인을 또는 개별 추가를 해서, 어, 비대상으로 해서 삭제하고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입학 전 전학으로 해서 본교 학생이 아닌 경우 배정은 받았지만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별 추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두 명을 굳이 일괄 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죠. 별도 또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입학 처리 관련 FAQ인데요. 그 전에, 음, 그, 요 나이 사면에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전송 상태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전형은 전송 요청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전형은 일괄 추가를 통해서 자료를 이제 출신중학교로부터 받아오는데요. 그때 전송 상태가 전송 완료로 대부분 올라옵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하지 않은 이상은. 이 전송 완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료의 도착 여부는 아닙니다. 자료가 도착됐다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출신중학교로 하나의 플래그를 값을 보내요. 그리고 그 해당 학생이 존재하면은 이쪽에 와서 그 값을 다시 가져와서 전송 완료라고 네,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송 완료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생이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 어떤 네트워크의 일종의 그 정보를 좀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해당 학교의 나이스로 접속해서 그 상황을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전송 완료 학교에서는 그 담당 선생님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전송 상태가 전송하려면은 마치 자료가 어, 정상적으로 온 것처럼 인지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해당 출신 학교로 자료를 한번 보내봤더니 실제 뭐 해당 학생이 있건 없건 간에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뭐 학교 코드가 잘못되면 당연히 전송 완료도 안 뜨겠죠. 당연히 저기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자료를 확인하려면 자료 도착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미도착인 경우가 있고 전송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미도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특성화고나 뭐 특목고에서 학과를 잘못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요 학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괄 추가해서, 어, 한 100명의 학생을 A과인데 B과로 잘못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삭제해서 다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야 계절 학과 일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A가를 B가로 일괄로 변경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먼저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그 체크박스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개별 추가, 일괄 추가하는 경우고 소속학교에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등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음,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뭐, 앞서 말씀드린 이유에 따라서, 사유에 따라서, 그럴 때는 본교학원을 비대상으로 설정하시고, 그 본교원 체크하시고, 요 대상을 선택하시면, 여기 일괄로 바뀝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한 땀 한 땀 대상, 비대상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비대상 선택을 저장하시면 역시 삭제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여기에 포탈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입학생 수가 정확히 맞으면 다음 단계에서 학적 일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일괄 생성은 본교 입학 신입생 진급 처리 전 0학년으로 올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작업을 했는데, 일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입학전 전화가 오고 또 그 사이에 또 한 명이 또 빠졌어요. 예, 그때는 다시, 일괄 생성 상태에서는 이게 수정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버튼이 다 사라집니다. 학적 일괄 생성됐습니다라고 해서 텍스트만 나오기 때문에 요 학적 일괄 생성 메뉴에서 다시 학적 일괄 생성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다시 입학전에 관리와서 그 해당 학생을 비대상 또는 삭제를 하시고 다시 이쪽에 넘어오시면 일괄 생성 넘어오시면 해당 학생 인원수만큼 다시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일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학자 현황조에는 기본적으로 출시 중학교별로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이번 통계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는 입학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학적에 앞서 말씀드린 요 해당 메뉴에서 진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이 메뉴는 학년초 연수 때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되는 그 학년초 연수에서 어, 구체적으로 진급 신입생, 입학생에 한해서 진급 반편성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그 FAQ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해 드린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학교 입학 대상자로 등록했는데 다른 학교로 입학한 경우 입학전 전학이죠. 거주 지정으로 이 부분이 제도가 활성화됐습니다. 어, 입학전 사실 전학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전학은 어, 재학한 상태에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전출입으로. 근데 이 부분을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바로 음,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입학전 전학 제도가 지역마다 시도마다 달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또 이제 민원 사례로 된 거죠. 그러니까 거주지는 먼저 이전했는데 배정 받았어. 그리고 또는 뭐 학교 전형으로 그 선택해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전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입학처 전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학생들은 어, 원래 소속 학교, 합격한 학교에서 그 서류를 확인받아서 배정된 거주 지정 학교로 다시 가서 제출하는 거죠.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그 배정 학교에 가서 거주 지정, 학교에 가서, 소속 학교에 가서 그 서류를 받아와서 원래 합격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받아서 다시 제출하면 이제 그게 입학전 전학 배정으로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원래 소속 교회, 원래 합격한 학교는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 또는 비대상으로 변경해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교학을 비대상으로 선택해 저장하면 다시 입학생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 비대상으로 선택해 저장하면 다시 입학생으로 하려면 개별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전선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으로 해서 저장하시고 전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없다는 것은 네, 진급 대상자 조회에서 학년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반정보고 정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년 반정보를 등록하고, 이거 대부분 이 오류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그 교과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9월경에 학기 중에 그 신학년도 학과반 정보를 개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학생 반편 선정 작업의 진급자에서 생성 이후 해당하는 전입이나 전수세 발생한 경우, 이거는 입학하고는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진급 대상 생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 전수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학제 일과에 생성했는데 입학 전 전학으로 또 학생이 우리 학교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는 음, 전 입학 또는 전출 처리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해당 학적 반영이 되니까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 학적 반영 취소하고 그 학생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학년 지원수 때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편성을 하고 진급자 학적 반영까지 마친 상태인데
학습반 취소할 경우 편성자가 없어져 초기화되나요? 반편성 번호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급 대상자 생성을 다시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죠?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경우인데 입학일자가 잘못 등록된 경우 일괄 수정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입학일자를 실제 입학일로 하잖아요. 3월 2일 또는 올해는 3월 4일인데 요 부분이 아직 그 학교 수업 기재 요령에 이제 개정된 게 안 내려왔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 그, 그, 2학년, 3학년처럼 동일하게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에 이제 안내된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입학일을 2, 3학년과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지금 개정 내용이 지금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진급자 학적 반영은 만약에 이제 잘못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년부에서도 계속 안내를 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요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급자 학적 반영을 마친 입학자는 두 명이 타 학교로 그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괄 삭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돼요. 모든 정보를 다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메뉴를 사용할 때는 그 이제 상신 올리잖아요. 수능 이렇게 일괄로 그냥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삭제는 이제 야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배정받아서 본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추가 입학 입력료자 자리 등록에서 먼저 등록하시고요. 기본 정보는. 그리고 나머지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해당 메뉴에서 이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그 바로 밑에 추가 입학 입력료자 자리 입력에서 등록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해당 메뉴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인적사항 기본 정보만 등록하신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 학기 중에 중간에 들어올 때는 수업에서 3분의 2 이상, 질문 9번,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는 입학으로 처리한다는 거. 역시 해당 메뉴는 동일하게 입력 누락자 등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나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나이스 화면은 교육용 서버로서 그 학생 이름은 다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가 아님을 어, 안내해 드리고요. 실제 그 입학에 앞서 말씀드린 입학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입학 예정 학년도가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입학 예정 학년도가 2024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모학년도 수업학년도와 연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학교부터 전수상 때까지 다 전체로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조회를 한번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 전형에서는 교육청에서 업로드한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서 혹시라도 본교 확인이 미확인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선택하시고 이걸 대상으로 해주시면 일괄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전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으로 돼 있으면 바로 선택하시고 전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 과정으로 어, 기다리면은 요게 전송 완료되면서 날짜가 자료 도착으로 날짜가 뜰 겁니다. 나타나면은 해당 학생들 동명이인 물론 전송 요청 하시기 전에 요 동명이인 출신 동명인 경우는 이제 출신 학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출신 학교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삭제가 안 되니까 요거 비대상으로 해놓고 요거를 비대상으로 해놓고 저장하시고 실제로 비대상을 해놓으면 이 학생을 선택해도 해당 출신 학교로 자료를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확히 하시려면은 요거 선택 해제하시고 이 학생만 제외하시고 전원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졸업생 같은 경우는
요 해당 메뉴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추가를 통해서 기존처럼 이 성명 그리고 중학교처럼 직접 사용자 이름이 로그인 사용자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써주시고 학교 찾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다행히 코드를 입력하는 난이 없습니다. 개별 추가를 해서 그래서 실제 어, 학교를 찾아서 등록하시고요. 졸업학년도 뭐 올해 졸업 안 하면 2022, 2021이겠죠. 학생 찾고 그리고 입학 정보는 아까 일반 학과인지 이 부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음, 특성학과인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는 순간 일괄초과 동일하게 해당 출신 학교로 가서 자료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 경우도 대상으로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료 전송을 요청하시는 거죠. 자 우리 기타 검정고시 직접 입력 우리 3세대와 다르게 이제 통합된 건데요. 이게 직접 입력을 해제한 상태에서는 추가를 해서 이 상태에서 할 때는 입력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검정고시나 외국 특례학교, 특례 입학인 경우는 이제 그리고 이제 학력 인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신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출신 학교는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다만 이 기타 탭에서 입력하시는 경우는 실제 하위 학교 가서 출신 중학교로 가서 또는 검정고시 같은 뭐 외국 특례 입학 정보는 없으니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부분도 이쪽 기타 탭에서 입력하는 경우는 하위 학교 정보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분리해 놓은 거고 특수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서가 아니라 재학생의 졸업생에 따라서 개별 추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뭐 교육감정이나 학교장 전형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전송 상태가 전송 상태가 한번 정상적으로 갔다 오면은 학생이 있는가 없는가에 그 관계없이 해당 출신중학교로 플래그를 던져서 다시 돌아오면은 전송 완료로 뜹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료의 도착이냐 미도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그 항목별로 어떤 항목이 나타나는지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신 학교, 이 올라온 학교 다 나올 테고요. 그리고 확인, 미확인, 오류, 타학교 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신교 상태가 아마 중학교에서 그 진학학교학원에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타교 배정을 하려면 이쪽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교 확인, 에 대상, 비대상, 미확인.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일괄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괄 선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료 도착은 도착이냐 미도착이냐. 도착일 때는 날짜가 나타나고 미도착은 미도착을 뜹니다. 자, 그리고 학적 반영은 됐는지 안 됐는지. 당연히 미반영 상태니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리고 전송 상태는 요거 전송 중이냐 전송 완료냐 오류냐. 대부분 전송 완료 뜰 겁니다. 나타날 겁니다. 자, 전송 중이나 오류는 거의 네트워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선택해서 좀 나이스를 많이 좀 사용하지 않는 저녁 시간이든지 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전송하시면 바로 올라옵니다. 크게 이 부분이 뭐 전송 중 조원종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대부분 전송 완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의학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 뜬다라고 하면은 요거 선택하셔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걸 대상했을 겁니다. 비대상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괄 추가를 통해서 앞서 보신 요 메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요거 클릭하면은 조금 넓게 볼 수 있고요. 도움말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이름, 성명, 담당자 이름, 그리고 이름, 연락처 쓰시고요. 전화번호. 뭐 개인용 휴대폰보다는 사무실 전화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를 통해서 하시고 작업 실행. 그리고 그 작업 실행 그리고 그 요 사이에 앞서 따라하기 번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과정 선택하시고요. 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공업계였어요. 근데 정보통신과인데 원래 학생들이 받아오니까 기획과였어요. 그러면 일단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때는 잘못한 거를 인지를 못하신 거죠. 그때 다시 하나의 방법은 요거 다 해서 삭제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또 좀 번거로우시면은 여기 있죠.
확선대를 선택해서, 잘못된 아이를 선택해서, 요거 선택해서, 변경이죠. 주관해서, 요거를 전자통신가가 아니라 기계가로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괄로 바뀌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모든 걸 확인했다고 하시면 확정 일괄 생성을 가셔갖고 여기서 일괄 생성이 있습니다. 요거 인원수 확인하시고요. 여기 인원수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조회를 하시면 토탈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배정된 또는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물론 이때는 재학생하고 졸업생, 기타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인원수 확인해서 정확히 맞으시면은 합격 일괄 생성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나이스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이 기능을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요. 조회 승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항정보품이나 우리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있는 부분이 불편했었죠. 특히 성적 쪽에는 도움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회 승인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조금 약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이 부분이 조회가 필요하다면 조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제 일부 적용된 메뉴에서는 조회하는 순간 이 도움말이 쭉 올라갑니다. 도움말이 많은 것들은 쭉 올라가서 조회 승객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입학 관리에 대한 사전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